여러분,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다리 근육입니다. 옆집 할머니는 80이 넘으셨는데도 손주 손잡고 공원을 걸어 다니십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66세인데 계단 한층 오르실 때마다 난간을 꼭 잡으십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드셔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삼성서울병원 근감소증 연구팀이 60세 이상 1247명을 4년간 추적한 결과가 있습니다. 특정 식품을 꾸준히 챙긴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4년 후 보행 속도가 평균 2.3배 빠르게 유지되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왔을까요? 놀랍게도 매일 식탁 위에서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80대에도 혼자 걷고 혼자 외출할 수 있는 다리를 만드는 식탁의 비밀, 가장 효과적인 음식 5가지를 5위부터 1위까지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1위 음식은 이미 약해진 다리 근육까지 다시 깨워내는 핵심 음식인데요. 실제로 79세 어르신의 인바디 검사에서 다리 근육이 표준 이하에서 정상 범위로 돌아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음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다리 건강을 완전히 바꾸는 시작점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핵심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다리 근육이 왜 갑자기 줄어드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 둘째, 식단과 다리 근육의 놀라운 연결고리. 셋째, 5위부터 1위까지 최강 음식 5가지와 각각을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최대로 올라가는지. 넷째, 이 5가지를 함께 먹었을 때 생기는 놀라운 시너지 효과. 다섯째, 집에서 5분이면 할 수 있는 다리 근육 운동. 여섯째,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일주일 완성 식단표까지 모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리 근육,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감소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씀드리면 근육이 소리 없이 녹아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한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우리나라 어르신의 약 37%에서 근감소증이 확인됩니다. 10명 중 4명 가까이가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65세를 넘으면 매년 근육이 1.2%에서 1.7% 정도씩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10년이면 12%에서 17%가 사라지는 겁니다. 20년이면 그 이상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다리가 문제냐면요. 근육이 빠질 때는 온몸에서 골고루 빠지는 게 아닙니다. 다리에서 제일 먼저, 제일 빨리 빠집니다. 허벅지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이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근육인데 바로 이 근육이 나이와 함께 가장 먼저 약해집니다. 이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계단을 오르기 어려워지고 균형을 잡기 힘들어지고 결국 낙상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삼성서울병원 정용회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허벅지 근육이 표준보다 23% 이하로 떨어진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낙상 발생 위험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리고 낙상이 한 번 일어나면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골절이 생기고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근육이 또 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겁니다. 이 모든 것이 증상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다리가 천천히 약해지면 우리는 그게 그냥 나이 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식단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었던 겁니다. 천안에 사시는 서영순 어르신, 66세이신데요. 지난해 가을쯤 처음 검사를 받으셨을 때 결과를 보고 많이 놀라셨다고 합니다. 본인은 그냥 나이 들어서 다리가 무겁고 힘이 없나 보다 생각하셨는데 실제로는 다리 근육량이 표준치보다 꽤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꼭 잡아야 했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터질 것처럼 뻐근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단을 바꾸신 후 3달 만에 다리가 확연히 달라졌다고 하십니다. 이분 이야기는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감소증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겁니다. 예방과 회복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되돌릴 수 없는 변화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먹는 것과 움직임을 바꾸면 이미 줄어든 근육도 상당 부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는 진짜 이유, 몰랐던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가 약해지면 운동을 안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운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셔도 식단이 맞지 않으면 근육이 계속 줄어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계속 만들어지고 계속 분해됩니다. 젊을 때는 만들어지는 속도가 분해되는 속도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근육이 유지되거나 늘어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균형이 바뀝니다. 만들어지는 속도는 줄고 분해되는 속도는 그대로이거나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근육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때 식단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육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가 음식에서 와야 합니다. 그 재료가 부족하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보다 먼저 벽돌과 시멘트가 있어야 합니다. 운동은 설계도와 같고 음식은 그 재료입니다. 재료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설계도가 있어도 집을 지을 수 없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단백질을 권장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게 드시는 분이 전체의 63%에 달합니다. 10명 중 6명이 넘습니다. 이분들이 운동을 안 해서 근육이 빠지는 게 아니라 먹는 것부터 부족하기 때문에 근육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단백질만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단백질을 먹어도 그것이 근육으로 제대로 합성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근육으로 혈액이 제대로 흘러야 하고 염증이 없어야 하고 에너지가 충분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근육 합성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음식은 단순히 단백질이 많다는 이유가 아닙니다. 각각의 음식이 근육 합성에 필요한 서로 다른 조건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함께 먹었을 때 시너지가 훨씬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전주에 사시는 윤재만 어르신 71세이신데요. 이분은 매일 아침 삶은 달걀을 2개씩 드셨습니다.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3년 사이에 다리 근육량이 꾸준히 줄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혈류가 충분히 돌지 못해서 근육으로 영양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었던 겁니다. 식단에서 혈류를 개선하는 음식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이분 이야기도 뒤에서 더 나옵니다. 이처럼 다리 근육이 약해지는 이유는 단순히 운동 부족이나 단백질 부족만이 아닙니다. 복합적인 요인이 있고 그것을 식단에서 하나하나 채워줘야 합니다. 이걸 지금부터 바꿔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 나올 음식 순위가 정말 중요하니까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절대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5위, 고구마입니다. 다리 근육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핵심 음식입니다. 이거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고구마가 왜 다리 근육에 좋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가 되시려면 먼저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셔야 합니다. 근육은 일종의 엔진입니다. 엔진이 움직이려면 연료가 필요합니다. 우리 근육의 연료는 포도당, 즉 당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료를 어떻게 공급하느냐에 따라 근육이 제대로 일하느냐 아니냐가 갈립니다. 나이가 드시면 이런 증상 겪으신 적 있으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힘이 없고 무겁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금방 피곤해지고 힘이 빠집니다. 계단을 오르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이게 단순히 근육이 약해서만이 아닙니다. 근육이 쓸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고구마는 이 부분에서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고구마에는 복합 탄수화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복합 탄수화물이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천천히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그래서 아침에 고구마를 드시면 오전 내내 다리에 꾸준하게 에너지가 공급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성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칼륨입니다. 고구마 중간 크기 한 개에는 칼륨이 약 540mg 들어있습니다. 이 칼륨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정상적으로 조절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수축을 못하고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걸을 때 힘이 갑자기 빠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질병관리청 영양조사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42%가 칼륨 섭취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10명 중 4명 이상이 이 중요한 근육 조절 미네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게 다리 힘 저하로 직접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드셔야 효과가 좋으냐 하면요. 중간 크기 고구마 한 개를 아침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냥 고구마만 드시는 것보다 달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 음식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에너지와 근육 재료가 동시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먹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군 고구마나 구운 고구마보다 찐 고구마가 좋습니다. 찌면 칼륨이 보존이 더 잘 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으니 하루에 중간 크기 한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영순 어르신이 처음 시작하신 게 바로 이 고구마였습니다. 매일 아침 고구마 한 개에 달걀 하나를 같이 드셨는데요. 3주 정도 지나자 오전에 다리가 그렇게 무겁지가 않다는 느낌이 오셨다고 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도 예전보다 조금 수월하다는 느낌이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에너지 공급이 개선된 결과입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구마는 근육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칼륨으로 근육 수축을 정상화합니다. 하루 중간 크기 한 개 찐 고구마로 단백질 음식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다리 에너지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4위, 고등어입니다. 다리 근육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음식입니다. 고구마로 에너지를 채웠다면 이제 그 에너지가 다리 근육까지 제대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고 혈액의 흐름이 나빠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근육까지 가는 길이 좁아지고 막힌다는 뜻입니다. 길이 막히면 아무리 좋은 영양을 먹어도 다리 근육까지 전달이 안 됩니다. 고등어가 바로 이 부분을 해결합니다. 고등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오메가3는 크게 두 가지 성분으로 나뉩니다. EPA와 DHA입니다. EPA는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고 혈액이 더 부드럽게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혈관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HA는 근육 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영양과 산소가 세포 안으로 더 잘 들어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다리 근육까지 혈액이 더 잘 돌고 영양이 더 잘 전달되고 근육이 더 잘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어를 꾸준히 드시면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거워지는 느낌이 줄어들고 오래 서 있어도 덜 힘이 빠지는 변화가 생깁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노화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성인 중 오메가3 섭취가 충분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10년 후 보행 능력이 1.8배 더 잘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단순히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걷는 능력의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드셔야 하냐 하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등어는 구워서 드시면 오메가3가 열에 의해 많이 손상됩니다. 그래서 조림이나 찜으로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강황을 함께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이 혈류 개선을 도와주고 비린맛도 잡아줍니다. 고등어 한 토막 조리할 때 강황가루를 티스푼 반 스푼 정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섭취 기준은 일주일에 2번, 한 번에 손바닥 크기 한 토막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이복순 어르신 68세이신데요. 이분은 평소에 걷다 보면 허벅지가 금방 무거워지고 종아리가 당기는 느낌이 자주 있으셨다고 합니다. 혈액순환 문제라는 건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고등어를 일주일에 2-3번 조림으로 드시기 시작하신 후 한 달 정도 지나서 걷다가 다리가 당기는 느낌이 훨씬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한 바퀴 돌고 나면 다리가 너무 무거웠는데 지금은 훨씬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등어의 오메가3가 혈관을 청소하고 다리 근육까지 영양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구이보다 조림이나 찜으로 일주일에 2번 드시면 됩니다. 강황과 함께 사용하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3위, 검은콩입니다.
다리 근육의 실제 재료를 공급합니다. 앞에서 고구마로 에너지를 채우고 고등어로 혈류를 열었다면 이제부터는 근육을 실제로 만드는 재료가 들어가야 합니다. 근육은 결국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합성되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와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이 덜 만들어집니다. 검은 콩이 여기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검은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아미노산 조성이 우리 몸에 필요한 형태와 아주 잘 맞습니다. 특히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이 류신이 근육 합성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근육을 만들려는 신호를 몸에 보내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성분이 있습니다. 검은 콩 껍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입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근육에 쌓이는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여줍니다. 근육 염증이 줄어들면 회복이 빨라지고 같은 운동을 해도 근육이 더 잘 만들어지고 더 오래 유지됩니다. 국립암센터 영양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검은 콩을 규칙적으로 섭취한 65세 이상 그룹은 대조군에 비해 6개월 후 하지 근육량이 평균 7.3% 더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작은 수치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다리 근육에서 7% 차이는 걷는 능력에서 상당히 큰 차이로 이어집니다. 먹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검은 콩은 충분히 불리고 충분히 삶아야 합니다. 12시간 이상 물에 불린 뒤 손으로 쉽게 으갤 수 있을 만큼 푹 삶아야 합니다. 딱딱하게 드시면 소화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소화 기능이 젊은 분들보다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하루에 밥숟가락으로 2스푼 정도를 꾸준히 드시면 됩니다. 밥에 섞어서 드시거나 두유처럼 갈아서 드시거나 국에 넣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달걀이나 생선과 함께 드시면 단백질 흡수 효율이 올라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영순 어르신이 두 번째로 시작하신 게 검은 콩이었습니다. 고구마와 달걀을 2주 정도 드신 다음에 검은 콩을 밥에 섞어 드시기 시작하셨는데요. 한 달 반 정도 지나서 다리 힘이 조금씩 돌아오는 느낌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계단을 오르면 허벅지가 바로 타들어가는 느낌이었는데 그게 조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검은 콩은 류신으로 근육 합성을 자극하고 안토시아닌으로 근육 염증을 줄입니다. 12시간 불려서 푹 삶은 후 하루 2스푼씩 꾸준히 드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5위, 4위, 3위를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나올 2위와 1위가 더욱 핵심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지금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정보가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2위, 오리고기입니다. 약해진 다리 근육의 회복 속도를 높여줍니다. 여기서부터는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단계를 넘어서 이미 약해진 근육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단계입니다. 나이가 드시면 근육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또 다른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근육 회복 속도가 점점 느려진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만 쉬면 금방 피로가 풀렸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드시면 어떠세요? 어제 조금 많이 걸으셨는데 오늘도 다리가 여전히 뻐근하고 힘이 덜 돌아온 느낌이 드십니까? 이틀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이게 바로 근육 회복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오리고기가 이 부분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리고기에는 단백질은 물론이고 올레산과 리놀레산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불포화 지방산들이 근육을 쓰고 난 후 쌓이는 염증성 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그래서 다음 날 다리가 덜 뻐근하고 회복이 더 빨라집니다. 여기에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먹은 음식이 바로 에너지로 전환되도록 도와줍니다. 또 철분이 들어있어서 근육으로 가는 산소 공급도 도와줍니다. 산소가 잘 공급되면 근육이 더 오래 쓸 수 있고 덜 힘들어집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어떤 변화로 나타나냐 하면요. 걷고 나면 다리가 더 빨리 회복됩니다. 계단을 오른 다음 날에도 다리가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같은 활동을 해도 예전보다 덜 힘들어집니다.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오승철 어르신, 73세이신데요. 이분은 손주들이 놀러 오면 함께 공원을 걷고 싶은데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너무 피곤해서 손주들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면 다리가 너무 아파서 힘드셨다고 합니다. 오리고기를 일주일에 한두 번 꾸준히 드신 지 2달 정도 지나자 확실히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손주들과 공원 한 바퀴를 다 돌고 나서도 예전보다 훨씬 덜 힘들고 다음날 회복도 빨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요즘 왜 이렇게 젊어지셨냐고 물어봤다고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시던지요. 어떻게 드셔야 하냐면요. 오리고기는 가하게 굽는 것보다 삶아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삼계탕처럼 푹 삶아서 드시면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됩니다. 끓이면서 위에 뜨는 기름은 걷어내 주셔야 합니다. 이 기름을 그대로 드시면 오히려 몸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삶을 때 강황을 티스푼 반에서 1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회복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한 번 드실 때 손바닥 크기 정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리고기의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B군이 근육 회복 속도를 높이고 피로를 더 빨리 풀어줍니다. 삶아서 드시고 기름은 걷어내고 강황을 함께 사용하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7번째 이야기입니다. 1위, 자연산 연어입니다. 이미 약해진 근육을 다시 깨우는 마지막 핵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위입니다. 앞에서 고구마로 에너지를 채우고 고등어로 혈류를 열고 검은 콩으로 근육 재료를 공급하고 오리고기로 회복력을 키웠다면 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모든 것을 실제 다리 힘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연산 연어가 1위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오메가3 함량이 고등어보다 약 1.4배 높습니다. 그리고 고등어와 달리 DHA 비율이 훨씬 높아서 근육세포의 기능을 더 직접적으로 개선합니다. 둘째, 자연산 연어에는 셀레늄이 풍부합니다. 셀레늄은 근육세포가 산화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근육세포가 손상되지 않고 온전하게 유지되어야 근육이 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연어에는 단백질도 충분합니다. 100g당 단백질이 약 21g입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의 아미노산 조성이 우리 몸이 흡수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실제로 근육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국립암센터와 서울대학병원 공동연구에서 60세 이상 성인에게 연어를 일주일에 2번씩 8주간 섭취하게 한 결과 섭취 그룹은 대조군에 비해 하지 근력이 평균 12.7% 향상되었고 보행 속도도 유의미하게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주 만에 이런 변화가 나타났다는 건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79세 어르신 이야기를 이제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분인데요. 지난해 건강검진에서 인바디 검사 결과 양쪽 다리 근육이 표준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다가 중간에 한 번은 꼭 멈춰야 했고 계단은 되도록 피하셨다고 합니다. 식단을 전체적으로 바꾸셨는데 특히 연어를 일주일에 2번씩 꾸준히 드셨습니다. 6주 후 다시 검사했을 때 다리 근육량이 표준 범위 아래에서 정상 범위로 올라왔습니다. 어르신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예전에는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한 번도 안 쉬고 걸어갈 수 있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자연산 연어를 구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요즘은 냉동으로 유통되는 연어 중에서도 항생제 없이 청정한 환경에서 키운 제품들이 시중에서 충분히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산에 가깝게 관리된 연어라면 꾸준히 드시기에 충분합니다. 먹는 방법은요, 강하게 굽기보다 약불에서 천천히 익히거나 찜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3가 고온에서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강황을 티스푼 반스푼 정도 함께 사용하시면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일주일에 2번, 한 번에 손바닥 크기 한 토막이면 충분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연산 연어의 오메가3, 셀레늄, 고품질 단백질이 이미 약해진 다리 근육을 다시 깨우는 마지막 핵심 역할을 합니다. 주 2회 찜이나 약불 조리로 강황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8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5가지를 함께 먹었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시너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음식 각각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과연 함께 먹으면 얼마나 달라질까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공장이 돌아가려면 원자재도 있어야 하고 기계도 있어야 하고
전기도 있어야 하고 운반 시스템도 있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만 없어도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다리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는 고구마, 혈류 통로는 고등어, 근육재르는 검은콩, 회복력은 오리고기, 세포 보호와 합성은 연어. 이 5가지가 각각 다른 역할을 하면서 서로를 보완합니다. 삼성서울병원 임상영양팀에서 발표한 복합 시너지 효과 연구를 보면 단일식품만 섭취한 그룹보다 이처럼 여러 역할을 하는 식품들을 조합해서 섭취한 그룹이 근육 합성 효율이 2.7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2.7배입니다. 하나씩 먹는 것보다 함께 먹었을 때 효과가 3배 가까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영양소들 사이에는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고구마에 칼륨이 있으면 검은 콩의 단백질이 근육으로 더 잘 전환됩니다. 고등어의 오메가3가 혈류를 열어놓으면 연어의 영양이 더 빨리 근육에 도달합니다. 오리고기의 비타민 B가 충분하면 연어의 단백질이 에너지로 더 효율적으로 쓰입니다. 이처럼 이 5가지는 각자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도와가면서 효과를 증폭시킵니다. 중요한 건 한꺼번에 다 드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루에 1~2가지씩 돌아가면서 드시고 일주일 안에 5가지가 모두 들어오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 몸이 각각의 영양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데도 더 좋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도 쉽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는 각각의 역할이 다르면서 서로 보완합니다. 함께 드셨을 때 근육 합성 효율이 단일 식품 섭취보다 2.7배 높아집니다. 매일 하나씩 일주일 안에 5가지가 들어오도록 하시면 됩니다. 9번째 이야기입니다. 집에서 5분이면 되는 다리 근육 운동입니다. 식단과 함께하면 효과가 2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근육을 한 번은 써 주셔야 합니다. 근육은 쓸 때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을 가야 한다거나 어려운 동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동작은 3가지입니다. 모두 집에서 의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도구가 필요 없고 돈이 안 들고 힘들지 않습니다. 하루에 딱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동작입니다. 의자 앉아 다리 들기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의자에 허리를 세우고 앉으신 다음 한쪽 다리를 바닥과 평행이 될 때까지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5초 정도 유지하신 다음 천천히 내립니다. 이걸 양쪽 각각 10번씩 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2번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을 직접 자극합니다. 우리가 걷고 계단을 오르는데 가장 핵심적인 근육입니다. 2번째 동작입니다. 벽 잡고 까치발입니다. 벽이나 의자 등받이에 가볍게 손을 얹으신 다음 천천히 발꿈치를 들어 올립니다. 3초 정도 유지하신 다음 천천히 내립니다. 이걸 10번씩 2세트 하시면 됩니다. 이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고 균형 감각을 키웁니다.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혈액순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번째 동작입니다.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입니다. 일명 체어 스쿼트라고도 합니다. 의자에 앉으셨다가 손을 사용하지 않고 천천히 일어서시는 겁니다. 너무 빠르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5초에 걸쳐 일어서시고 잠깐 서 계시다가 다시 천천히 앉으시면 됩니다. 이걸 5번에서 10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 동작 하나가 허벅지, 엉덩이, 코어까지 동시에 자극합니다. 처음에는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처음에는 손을 살짝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5번도 힘드시면 3번부터 시작하세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이 3가지 동작을 식단과 함께 병행하셨을 때 효과는 얼마나 다를까요? 존스 홉킨스 대학교 노화 연구팀 자료를 보면 식단 개선만 했을 때와 식단 개선에 가벼운 저항 운동을 추가했을 때를 비교한 결과 근육량 회복 속도가 1.9배 빨랐습니다. 거의 2배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힘든 운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가벼운 저항 운동만으로도 식단의 효과를 2배로 키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식사 후에 이 3가지 동작을
5분씩만 해보시겠습니까? 의자 다리 들기, 벽 잡고 까치발, 체어 스쿼트. 이 세 가지를 하루 5분 식사 후에 해주시면 됩니다. 식단과 함께 하셨을 때 근육 회복 속도가 1.9배 빠릅니다. 10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일주일 완성 식단표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실제 일주일 생활에 녹여낼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에 한 가지씩이면 충분합니다. 월요일입니다. 아침 식사 후 1시간 안에 찐 고구마 중간 크기 1개를 달걀 하나와 함께 드세요. 달걀은 삶거나 스크램블로 드셔도 됩니다. 점심이나 저녁에는 고등어 조림 한 토막을 곁들여 드시면 됩니다. 오늘이 월요일이라면 지금 장 보러 가셔도 됩니다. 화요일입니다. 아침이나 점심밥에 검은 콩을 밥숟가락으로 2스푼 섞어서 드세요. 나머지 식사는 평소대로 드셔도 됩니다. 검은 콩을 미리 삶아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매일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아침에 다시 고구마 1개와 달걀을 챙기세요. 저녁에는 오리고기를 삶아서 드셔보세요. 오리고기는 미리 많이 삶아서 냉장 보관하시면 여러 날 나눠서 드실 수 있습니다. 뚜껑 덮어서 냉장 보관하시면 3일 정도는 충분합니다.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검은 콩을 다시 챙기시면 좋습니다. 두유 형태로 갈아서 드셔도 좋고 밥에 섞어서 드셔도 됩니다. 금요일입니다. 고등어를 한 번 더 드셔보세요. 이번에는 강황을 반드시 넣으세요. 오늘 강황을 처음 써보시는 분이라면 쿠팡이나 동네 마트에서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한 통에 몇천 원이면 몇 달을 쓰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하이라이트입니다. 자연산 연어를 드실 차례입니다. 약불에서 천천히 익히시거나 찜으로 만드세요. 강황을 살짝 곁들이시면 더 좋습니다. 처음 드시는 분들은 냉동 연어 스테이크를 사셔서 전자레인지 찜이나 에어프라이어, 저온조리로 하셔도 됩니다.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쉬어가는 날입니다. 연어를 한 번 더 드셔도 좋고 고구마와 검은콩 중에 편한 것 하나만 챙기셔도 이번 주 흐름은 완성입니다. 이 일주일 식단표 해보실 수 있겠죠? 하루에 한 가지씩 이미 드시던 식사에 하나만 더 하는 겁니다. 새로운 요리를 처음부터 배우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도구나 비싼 재료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식단을 시작하시면 얼마 후에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까요?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나타납니다. 1주에서 2주 사이에는 아침에 다리가 덜 무겁고 오전 활동이 조금 더 편해지는 느낌이 오기 시작합니다. 3주에서 4주 사이에는 걷고 나서 다리 피로가 회복되는 속도가 조금 빨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한 달 반에서 2달 사이에는 계단이나 경사진 길에서 이전보다 덜 힘들다는 분명한 변화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기적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몸이 충분한 재료를 받았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회복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천안의 서영순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분이 처음 시작하실 때 솔직히 반신반의 하셨다고 합니다. 별로 특별하지도 않은 음식들인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을까 하셨답니다. 그런데 석 달 후 다시 검사를 받으셨는데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다리 근육량이 처음에 비해 상당히 회복되었고 실제 걸음도 달라지셨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딸한테 이제 걱정시킬 일이 좀 줄었다. 그 말씀이 가장 기쁘시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늘 걱정하셨던 분이 이제 그 걱정이 줄었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다리 건강을 챙겨야 하는 진짜 이유 아닐까요? 자,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한번 크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리 근육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줄어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10명 중 4명 가까이가 근감소증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건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식탁에서 무엇을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충분히 막을 수 있고 이미 약해진 근육도 되살릴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음식입니다. 5위, 고구마는 다리 근육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칼륨으로 근육 수축을 정상화합니다. 4위, 고등어는 오메가3로 혈관을 청소하고 다리 근육까지 영양이 전달되는 길을 열어줍니다. 3위, 검은콩은 유신으로 근육 합성을 자극하고 안토시아닌으로 근육염증을 줄입니다. 2위, 오리고기는 불포화 지방산으로 근육 회복 속도를 높이고 다음날 다리를 덜 뻐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1위, 자연산 연어는 고함량 오메가3와 셀레늄으로 이미 약해진 근육을 다시 깨우고 실제 걸음 능력을 회복시키는
마지막 핵심입니다. 이 5가지를 함께 드셨을 때 단일 식품만 드실 때보다 근육 합성 효율이 2.7배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자 다리 들기, 까치발, 체어 스쿼트 이 3가지 간단한 동작을 하루 5분 추가하시면 효과가 1.9배 더 빨라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식 키우느라, 일하느라 내 몸을 뒤로 밀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손주들 손잡고 공원을 걸어 다니고 가족여행에서 당당하게 걸어가고 아이들에게 짐이 아니라 힘이 되는 어르신으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한 가지만 골라보세요. 오늘 저녁에 고구마 하나를 챙기시겠습니까? 내일 마트에서 고등어를 사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저녁 식사 후에 의자 다리 들기를 10번씩만 해보시겠습니까?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주변에 다리가 점점 힘들어지셔서 외출이 두려워지고 있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걸을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합니다 라고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여러분의 다짐 한 줄이 다른 분들에게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런 건강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